안녕하세요. 중고등 무학년제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클래스 영어입니다. 오늘은 가이드 시리즈 교재의 난이도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써놓은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냐, 혹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그냥 필요한 유형하면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전부 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1, 2, 3, 4, 5, 6번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우선 PG 심일도. 심일도는 제가 기본 교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경, 일치, 도표 이 세 가지 유형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은 예비고 필수 어휘를 해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강의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기본 교육 때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가이드 장문 독해 2. 이 교재 역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법 한 번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따로 지도하실 필요 없이 숙제 검사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재는 워크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워크북. 자, 가장 난이도가 낮은데요. 적용 대상은 중3 그리고 고등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3은 예비고 과정을 들어갈 때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고등은 보통 고2가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심경, 일치, 도표를 잘 안 틀려요. 너무 쉬워서. 장문 독해 2도 많이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면 잘 할 거예요. 그런데 고2가 되면서 아이들이 슬슬 뭘 틀리기 시작하냐면 도표를 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문 독해 2 여기서 지칭 대상도 틀리고 일치 문제도 종종 틀려요. 물론 순서도 틀리죠. 그래서 고2가 되면 이런 걸 틀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 심경, 일치, 도표는 수업 때 다루지 않아요. 워낙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시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3 때 미리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고등은 아이들이 무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무관한 문장 하고 싶어요. 요약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도표 틀리니까 도표를 한번 공부해 볼까? 장문 독해 2 해석해 볼까? 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장문 독해 2는 내용도 길고 대부분 동화, 교훈이 있는 이야기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중3들을 미리 고등 선행으로 시킬 때 사용하는 교재이고 고2 이상의 아이들이 도표나 장문 독해를 틀리기 시작할 때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재예요. 2번 교재. 이렇게 이 교재보다 다음 난이도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음 난이도가 여기 2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로로 전부 적을 수 없어서 인식하시는데 불편하실까봐 이렇게 다음 칸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참 여기 등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얘네 둘이 난이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크게 더 어렵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비슷한 교재일 경우에 이렇게 등호를 표시해뒀어요. 그리고 이 표시가 있는 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밑에 있는 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솔빙 가이드 목적. 목적은 주요. 여기에 주요 의미는 주장, 요지를 의미하죠. 주장, 요지. 이 두 유형은 푸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난이도로 제가 정했고요. 이 두 개는 한 개의 주제문만 정확히 찾아서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지문에는 주제문이 두 개로 반복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딱 한 문장만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책이라 여기 심경, 일치, 도표, 장문 독해 2와 같은 쉬운 유형의 문제를 제외하곤 가장 쉬운 난이도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한테 적용하느냐? 역시 중3, 예비고 과정을 의미하겠죠. 중3 혹은 고등인데 중3은 뭐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고등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말씀드릴게요. 고등은 이 목적이랑 주장, 요지를 틀리는 학생들이어서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목적이랑 주장, 요지를 틀리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18번부터 이어지는
문제도 쉬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목적이랑 주장 요지는 거의 맞는데 이걸 왜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어떤 게 주제문인지 잘 모르잖아. 명령문일 경우, should가 들어갈 경우, 뭐 물음표가 나온 뒤에 답이 나올 경우 이 여러 가지 주제문이 되는 패턴을 모르니 이 유형을 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주제문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못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못해서 푸는 경우가 아니라면 넌 패턴을 숙지하기 위해서 푸는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유형에서는 아이들이 혹시나 고2, 고3인데 이 솔빙 가이드라고 적힌 건 제가 고1 지문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쉽게 느낀다면 얼른 패턴을 암기하고 다음 학년 걸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이 유형을 틀리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교재를 하게 되면 문제 맞추는 그 정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신뢰해요. 두 번째로 잘 맞추는데 이걸 학습시키면 초반에는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교재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선생님 맞추기는 맞추는데요. 한눈에 확 보여서 푸는 시간이 확 짧아졌어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이 못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제문을 얼른 알아차리게 패턴 연습을 시켜서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으로 어려운 유형을 풀 때 여기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적어도 세 문제에서 시간을 30초씩만 확보해도 1분 30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 두 개는 교재의 난이도가 비슷했고 그 다음 난이도는 무관한 문장이에요. 무관한 문장도 요거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솔빙 가이드 제주편보단 쉬워요. 그래서 요까지가 쉬운 교재에 속해요. 여기는 워크북으로 해서 선생님 지도 없이 숙제 검사만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는 쉬운 난이도, 하 난이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 난이도예요. 중. 제주는 제목, 주제, 요건 요약이죠. 그리고 패턴 가이드와 빈칸은 상유형이에요. 언뜻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지도 안내는 요약을 잘못해서 요약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이걸 즉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여기서 주제문이 뭔지도 모르고 글의 흐름도 모르고 그냥 요약을 들어가는 상태라 선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0% 무학년제로 자기 주도로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얘는 빈칸 못하니까 빈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경우에 이 아이는 글의 구조나 패턴도 모르고 글을 이해하는 법도 모르고 주제문을 고르는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불완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정말 상위권이면 들어가도 되겠지만 선생님 눈에 중 혹은 중상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자꾸 원한다 라고 해서 이걸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들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 얘는 이거 해가지고 그래 구조를 좀 알려주면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상난이도라 이 4번 교재들을 하지 않고 이걸 들어오게 되면 실전편에서 어렵다고 하고 안 보인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5번과 6번은 즉시 들어가시는데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괜찮아요. 이건 뭐 너무 쉬울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거나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두 개를 병행으로 들어가요. 혹은 이렇게 병행을 해요. 그런데 SG 제주편도 한 권이고 요약편도 한 권인데 내가 이 아이를 빈칸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거를 다 하면서 동시에 3권을 나가야 되나? 시간이 없는데? 자, 그래서 여기 등호를 보시면 이 두 개가 거의 난이도가 같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엮을 때 이 아이가 더 못하는 거 요약을 많이 틀리면 요렇게 엮고 요약은 괜찮은데 제목 주제를 틀린다 그러면 요렇게 엮으시면 돼요. 혹은 패턴 가이드를 하고 싶으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엮으시던지 이렇게 엮으셔서 병행을 추천드려요. 어지간한 경우에는 이 빈칸 같은 경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요렇게가 중 수준이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요게 하 수준이고 이게 중 수준이고 이게 상이잖아요. 요걸 할 때는 이렇게 엮으면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 겨울방학 길게 되면 요 두 개를 엮어도 돼요. 아, 요거 시키면 너무 좀 아이들이 쉬워할 텐데 쉬운 거 이렇게 하면서 요 제주도 엮어서 이렇게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게, 그래서 요건 좀 빨리 진행하고 요건 어려우니까 천천히 진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교재가 등식으로 교재의 난이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두 권 나가는 것보다는 잘하는 아이들의 경우엔 이 목적이랑 제주를 이렇게 엮는 것도 좋아요. 물론 못하는 애들은 좀 이렇게 두 개를 엮는 게 좋겠죠. 노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베이스. 아, 얘는 노베이스인데 어떻게 하나. 그럴 경우는 요걸로 요 1, 2번으로 재미를 보게 해주셔야 돼요. 노베이스라는 건 단어 거의 잘 모르고 독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안 된다고 뭐 요약해 주세요. 뭐 제목해 주세요. 빈칸을 하면 안 되나요?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얘는 단어 독해 이런 게 다 안 돼 있고 베이스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어렵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 아 그래 솔빙 가이드 요약을 시켜서 좀 이 아이의 실력을 키워봐야지 하지만 이거 자체가 중상 난이도의 교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걸 자기 주도적으로 우리 시스템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느끼면 포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성취감이나 용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노베이스라는 건 살면서 숙제 거의 안 하고 단어 독해 거의 안 되고 혼나거나 남기는 곳에서 괴롭힘 당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당연히 자존감 떨어져 있고 영어를 하면 된다는 용기나 뭐 의지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 필요하다고 이런 걸 들어가시는 것보다 심일도 작문 독해 이 같은 걸 해서 정말 잘 되네? 숙제를 20문제씩 내시는데도 답이 너무 잘 보여. 여기 2번. 주제문 한 30개, 40개 외우고 나니까 이제 진짜 잘 보이는데? 재밌다. 선생님 좀 답이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라고 해서 재미를 끌어올린 후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제 너무 잘했어. 이제 제목 주제 한번 해보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 두 개를 잘했으니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주시고 이걸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고3인데 노 베이스여서 시간이 없는데도 일단 이거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될 수 있다는 걸 끌어올려주고 아, 이 책 괜찮네? 시키는 대로 하니까 보이네? 라고 믿음을 심어준 후 다른 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단순히 아이가 필요한 유형이라고 해서 요약을 못해요 라고 해서 쑥 들어가고 빈칸을 못해요 라고 해서 쑥 들어가는 교재가 아니라는 거. 나름의 순서가 있고 난이도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정말 필요한 게 주제라도 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부족한 노베이스라면 일단 재미랑 성취감을 올리고 교재에 대한 신뢰, 선생님 방식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 후 들어가시라는 거. 세 번째, 너무 어려운 유형의 교재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4번을 같이 이렇게 엮으시면 좋다는 거. 병행으로. 자, 이게 가이드 시리즈의 교재의 난이도와 순서, 사용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교재를 만든 집필 의도, 그리고 왜 이렇게 제목을 썼는지, 어떤 분류인 건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1번은 선생님의 강의 없이, 이거는 단어 암기만으로도 해결, 이거는 푸는 법 지도만으로도 해결.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들, 중3들, 그 다음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용어로 쓰이죠. 자, 요 2번, 요렇게 둘이 묶은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한 문장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목적과 주장, 요지는 묶은 거예요. 제가 과거에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냥 해석해주고 이러이러하니 답이 3번이지 모든 유형을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이들은 늘 이해하고 끄덕끄덕 했지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원칙이나 패턴, 같은 부류는 몰랐어요. 저조차도. 그런데 제가 책을 쓰려고 보니 모든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목적 한 권 쓰고 주장 쓰고 요지 쓰고 요약 쓰고 제목 쓰고 주제 쓰고. 왜냐하면 유형을 분류를 해보니
푸는 법이 같은 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부류의 거를 묶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목적, 주요 이렇게 되죠. 한 문장으로 답이 나오니까요. 요거는 별개예요. 이거는 별개라 이것도 쉬운 유형인데 혼자.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요거는 제목, 주제, 요약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풀어요. 그리고 패턴 가이드. 이건 이거랑 같은 부류인데 글의 구조를 보는 방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요 두 개는 푸는 방식이 같아요. 빈칸은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빈칸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므로 제가 아까 6번 교재를 할 때 혹은 5번 교재를 할 때 4번과 병행으로 묶어서 하라는 이유는 이 4, 5, 6이 푸는 방식이 같기 때문이에요. 요약드리면 2번이 같고 4, 5, 6이 푸는 법이 같고 무관한 문장은 따로예요. 그래서 푸는 방식이 같으니 이 안에서 잘 조합을 하시고 요거는 다른 거 할 때 병행으로 하셔도 되시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빠르게 속성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나 해서 영상을 조금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었어요. 제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SG 순위예요. 순위. 순위는 순서, 문장의 위치. 물론 우리가 삽입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책을 써놨는데 요거를 제가 안 넣네요. 요거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무관한 문장 다음에 위치해요. 그리고 SG 제주 이전이에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고 쉬워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도를 하셔야 되고 다른 건 다 같고 이 교재들 사이에 난이도 순서가 여기에 위치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제가 모든 교재를 쓰기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책은 다시 쓸 예정이라 나중에 순서만 따로 뺄 거고 문장의 위치만 따로 빼서 한 권씩 따로 만들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아이들 지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지만 제가 이 책을 쭉 써내려 가면서 저 나름대로도 발전을 했는데 그 눈으로 보니 가장 처음 쓴 책이라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 영상을 다 찍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 순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땐 아마 순서랑 문장 위치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 눈에 그런 거지. 그럼 이 책은 뭐 나중에 써야 되나? 우리 애들 지금 순서랑 문장 위치는 지도 못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쓰실 수 있고 저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좀 끊어서 가느라고 좀 복잡하긴 했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